자, 보자. 예림이 줬어? 네? 하나를? 아니요. 똑같은 거 사는 거야? 나는 또 하나가 보이길래 뒤에 예림이한테 보이길래 예림이가 예림이를 줬나? 그랬지. 근데 똑같은 걸 산 거야? 너도 5+1? 네. 알았어. 자, 보자. 화학결합에 원리가 있다. 화학결합 같은 경우는 원자와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갖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화학결합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 첫 번째, 공유결합 있어. 공유결합 있어. 공유결합은 뭐야?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야. 누가? 비금속과 비금속이. 야, 비금속들은 딱 정해져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17쪽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비금속이야. 다 비금속이야. 주로 얘들이 나온단 말이야. 얘들이 나와. 이해됐냐? 그래갖고 얘들이 전자를 공유해. 그러면서 무슨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에이? 옥텟 규칙은 뭐야?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이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원래 18개인데 8개 먼저 들어가. 그래서 단순하게 2, 8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꽉꽉 채우면 안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이 되고 싶어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 하나의 원소로 된 자, H2, O2, N2 그 다음에 물 H2O,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분자가 돼. 공유결합을 하면 분자가 돼. 원자들이 2개 이상 모여가지고 분자가 된단 말이야. 원자가 2개면 2원자 분자, 3개면 3원자 분자, 4개면 4원자 분자, 5개면 5원자 분자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또 봐봐. 이온 결합이 있어. 이온이 돼가지고 결합하는 거야.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야. 그럼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전기력, 인력이 작용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힘이라고 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단단히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결합력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얘도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야? 얘도 결국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야. 이해됐어?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전자를 잃어.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그 전자를 누가 받아 처먹어? 비금속이 받아 처먹고 중성에서 음이온이 있는 거야. 얘도 뭘 만족하기 위한가?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가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들은 뭘 만족하기 위한가? 옥텟 규칙. 봐라. 자,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야. 하나를 버린 게 편해?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전자. 하나를 버린 게 편해. 그러니까 일가 양이온이다. 그러면 그 전자를 누가 받아 처먹고? 염소가 받아 처먹고 17개인데 1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그러면서 지는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거야. 그리고 염화 칼슘이 있어. 제설제. 우리가 누렁 뿌리는 거, 물 먹는 하마에 있어. 물 먹는 하마의 주성분이 이거야. 염화 칼슘이야. 얘가 물을 빨아들여.
그러면 얘는 전자 두 개를 잃어. 두 개를 잃어 얘가. 두 개를 잃고 그러면 얘가 전자 하나씩 받아 쳐먹어. 그러면서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금속 결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단원에는 이온 결합까지는 배워. 근데 금속 결합은 안 배우지만 선생님이 해줄게.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내놔. 갖고 양이온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지. 얘들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그러면 얘들도 왜 얘가 전자를 내놔? 전자를 내놔.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를 내놓는 거야. 화학 결합은 전부 다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얘들이 불안정해서 안정으로 가려는 거야. 이해됐니? 모든 화학 결합을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옥텟 규칙. 이해됐어? 자, 대표적인 얘가 뭐야? 처리.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앞으로 전자는 2로서 일렉트론이니까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D지. 그럼 2 마이너스면 전자야. 그러면 G는 2가 양이온인데.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전자의 바닥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어. 응? 떠 있어 얘들아. 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이렇게 얽히고 설치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때문에 모든 금속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첫 번째 뭐냐? 망치로 쳐. 그러면 이 결합이 안 끊어져. 밀릴망정 유지가 돼.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어. 전성이 있으니까 금속이 전성이 있으니까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어. 넓게 펼칠 수가 있어. 전성 그리고 연성도 있어. 늘어나는 성질, 철사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자유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그리고 얘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돼. 그래갖고 빛이 나. 반짝반짝 빛이 나. 광택이 나. 이해됐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공부를 갖다 잘해야 돼. 그래야지 윤통 같은 사람이 안 돼. 알았지? 야, 편협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새끼는 맨날 술 처먹고 놀다가 그 사법고시도 8번 만에 붙었어. 8번 만에 붙었어. 서울대 들어갔는데 집이 자체가 좀 잘 살았대. 법조계 출신인데 전부 다 집안이. 근데 그 새끼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어.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운이 좋은 놈이야. 그럼 봐라. 근데 이 화학결합이 왜 형성된다고? 화학결합이 왜 형성된다고? 뭘 만족하기 위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됐어? 옥텟 규칙을 만족해갖고 안정되려고 그래. 지 혼자서는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학결합을 형성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되는 거야. 이해됐어? 화학결합의 형성 원리. 나머지 애들은 누굴 다 불허한다고? 1쪽부터 17쪽은 누굴 불허한다고? 18쪽을. 18쪽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지. 비활성 기체. 이론자 문제라고 그러지. 비활성 기체는 뭐야? 얘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은 헬륨은 2번이야. 첫 번째 값줄 2개 들어가. 전자. 그리고 네온은 10번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값줄에 2개, 두 번째 값줄에 8개. 두 번째 값줄까지 만족해. 아르곤은 18번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값줄에 2개, 두 번째 값줄에 8개, 세 번째 값줄에 8개야. 그러면 세 번째 껍질까지 만족을 해.
그러면 얘들은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하고 반응을 해야 안 해. 안정이기 때문에 안 해. 근데 기체야.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기체라 해서 비활성 기체라 그래. 그리고 원래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야 돼. 그리고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 갖고 마치 분자처럼 행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론자 분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야, 절대 18쪽은 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원자로서 벌써 옥텟 규칙을 만족해 보니까 원자로만 있어. 잠깐만. 이쪽으로 와야지. 앞으로는 이쪽으로 와. 그리고 올려주면은 자, 보자. 그러면 봐라. 18쪽은 뭘 만족한다? 유일하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선생님이 말했지. 야, 1쪽부터 17쪽까지는 봐봐.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1의 자리로 똑같지. 1쪽 하나하나야. 2쪽 둘둘이야. 17쪽까지는 7이야. 근데 18쪽은 최외각 전자 몇 개야? 2개, 8개야. 근데 원자과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는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빵이야. 명심해. 야, 18쪽에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빵이야. 왜? 화학적으로 옥텟 규칙 만족해버리니까 안정이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그거 알아놓고 그 다음 18쪽은 봐라. 76페이지에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로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다. 얘는 화학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라 그래. 그리고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원자 하나인데 분자처럼 행동한다 해서 이론자 분자라 그래. 그리고 18쪽의 원소의 전자 배치는 뭘 만족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채워진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어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수는 뭐다? 빵이다. 갖고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 채워. 그 다음 네온은 10번이니까 둘 8이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다 채워. 그 다음 아르곤은 18번이니까 둘 8이니까 세 번째 껍질까지 채워. 그리고 18쪽 원소의 이용은 봐라. 헬륨은 옛날에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비행선이 제일 빠른 거였어. 비행선이 뭐냐? 이거 있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풍선을 졸라 크게 만들어. 갖고 200~300명을 실었단 말이야. 갖고 독일에서 뉴욕까지 막 왕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수소를 채웠어. 왜?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제일 가볍잖아. 근데 얘가 뭐야? 가연성이 있어. 빵 터져버렸어. 그래갖고 다 뒤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뭘로 바꿨어? 헬륨으로 바꿨어. 헬륨은 18쪽이니까 비활성 기체니까 타지가 않아. 안정적이야.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얘들이 후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광고용 기구의 충전 기체 헬륨 에드벌런 띄울 때 헬륨 넣는다. 야, 풍선에다가도 헬륨 넣으면 떠. 근데 우리가 입으로 불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깔아앉아 버리는. 이해됐어? 그리고 네온은 네온 사인으로 광고판의 충전 기체. 아르곤은 뭐야? 이중 장애 충전 기체나 또는 아르곤 용접 시 용접 부위에 보호한다. 야,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야?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나왔다. 옥텟 규칙이란 건 뭐냐? 옆에 보충 자료 봐봐.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쪽과 같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단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 채워지며 옥텟 규칙의 예외다. 그러면 봐봐.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18쪽과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되기 때문이다. 봐봐. 3주기에 있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하죠. 그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그래갖고 일가양이온이 돼. 12족이 마그네슘은 야 전자가 2개가 남아. 그러니까 2개를 버려버리지. 그래갖고 이가양이온이 돼. 그래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10개. 알루미늄은 3개를 버려. 그래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3가양이온이 된다. 근데 야 15번인 2는 야 제일 바깥쪽 껍질에 5개가 있어. 그러면 5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3개를 꼬시는 게 편해? 3개를 꼬시는 게 편해? 그러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전자 3개를 받았으니까 상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황은 16쪽이니까 2개 부족하니까 2개를 얻어갖고 2가 음이온이 된다. 그리고 염소는 17개니까 1개를 얻어갖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1가 음이온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화학결합의 종류 보자. 화학결합의 종류. 화학결합 종류에서 첫 번째 이온결합이 있어. 이온결합은 뭐라 했는데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다 했지. 그럼 보자. 첫 번째. 그러면 이온이라는 놈을 알아야 돼. 이온이라는 놈은 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하가 전자하고 누가 있다? 이온이 있어. 이온이 있어. 이온은
중성인 원자가 야 원자의 플러스지. 근데 얘는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내가 원자가 움직인다는 건 플러스 움직인다면 죽여버린다 했지. 뭐냐면 중성인 원자가 가벼운 전자만 이동 가능하다. 그래갖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이야. 얻어서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띄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온이라 그래. 중성인 원자가 누구를 갖다가 전자만 이동 가능하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온이라 그래. 그럼 뭐다? 첫 번째 양이온이 있어. 양이온은 주로 누구야? 금속들이지. 금속들이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를 띄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대표적인 게 거기 뭐 나왔어? 마그네슘 나왔지.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몇 번이니? 12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12개 있고 전자도 12개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6개를 꼬시는 게 편해?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2개를 버려. 그럼 2개를 버렸어. 그러면 이제 2개를 버리니까 몇 가의 양이온이 돼? 플러스는 12개고 전자는 마이너스는 10개야. 그러면 플러스가 2가 남지. 그러니까 2가의 양이온이 돼.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2개가 빠져나니까 2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잃은 숫자 먼저 써. 그리고 잃었으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2 플러스라고 쓰면 돼. 잃은 상자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양성자 12개, 전자는 10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껍질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러면서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보자. 찍어. 모르고 있어? 그런 거 다 알지? 모르겠어? 모르면 선생님 그거 있잖아. 유튜브 가고 그거 봐. 설명 봐. 응? 알지? 덕고운 TV? 연병하네. 뭘 왜 웃고 싶다니까? 야, 누가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도 뭔가 해야하고 이걸 이 프로틴을 갖다가 프로틴 카카오하고 이 단백질 바를 갖다가 먹으래. 배고프면 그 뭐냐 삼각김밥이나 라면 처먹지 말고 하고 내가 사봤어. 이걸 24개 이걸 갖다가 6봉지를 샀어. 한 몇 달은 먹었다. 오 프로틴인데 맛있는데 이거 단백질 음료인데 맛있는데? 닥쳐 이 새끼야. 안 줘. 너 단백질 뺏어 먹었잖아 벌써. 좀만 먹어봐. 맛있어. 먹을만 해. 먹을만 하지? 네.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 잡아라. 그러면 이거야. 이거 보면 잡아라. 그 다음 이제 음이온이 있다. 음이온은 비금속이 뭐다? 중성인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에 중성에서 마이너스 들어오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 하나를 얻으면 1가 음이온, 2개를 얻으면 2가 음이온, 3개를 얻으면 3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자. 거기에 뭐가 나왔어? 산소가 나왔지.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럼 양성자 8개 있고 전자 몇 개 있어? 8개 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어. 그러면 옥텟 규칙이 만족하려면 2개를 얻는 게 편하지. 그럼 전자 2개를 얻어. 그러면 누구와 같은 전자 비치가 됩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비치가 되지. 양성자 8개, 전자는 10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 중성에서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가 음이온이 된다. 근데 봐라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다 알아둔 게 편해. 선생님 다 써줘 볼게. 뭐냐면 우리 책에 나오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다 써버릴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양이온은 금속들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하나를 잃으면 일가 양이온이 돼. 일가 양이온에 뭐 있어? 수소는 금속 원소는 아니지만 일가 양이온이야. 비금속이지만. 그 다음 일족인 리튬, 나트륨, 칼륨은 일가 양이온이 돼. 은도 일가 양이온이고 NH4+라고 암모늄 이온이 있는데 얘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원자가 단체로 이온되니까 원자단 이온이라 그래. 그 다음 이가음 이온이 있어.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뭐 있어? 12족인 2족인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 아연, 구리 등이 있어. 상가 양이온은 전자 3개를 잃어. 13족인 알루미늄이 있어. 그 다음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됐잖아. 비금속이. 일가 음이온에 뭐 있어? 17족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어. 그 다음 또 뭐 있어? 원자단 이온인 수산화이온, 질산이온이 있어. 그 다음 이가음 이온은 16족인 산소하고 황이 있어. 그리고 탄산이온, 원자단 이온인 황산이온이 있어. 이거면 끝나는 거야. 써놓던지 찍어라. 이따가.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주기율표에서 왼쪽하고 가운데는 금속 원소지. 근데 왼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뭐라 있어? 금속성이 크다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 이해됐니? 그리고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가면 비금속성이 크다겠어. 즉 비금속성이 크다는 거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자, 일쪽이 그 가운데 봐봐. 77페이지에 일쪽은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야. 그러면 전자 1개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밑으로 갈수록 더 크다. 그리고 2족은 1족을 알카리 금속, 2족을 뭐라 그래? 알카리 토금속이라 그래. 얘도 물과 반응해서 수용액이 염기성이 돼. 그리고 흙 속에서 자주 발견되니까 알카리 토금속이라는 거야. 그리고 16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6개야. 그래갖고 전자 2개를 얻기 쉽고 이가 음이온이 된다. 17족은 할로젠 원소질. 얘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 1개를 얻기 쉬워. 그래서 일가 음이온이 된다. 그리고 옆에 이온은 봐라. 양이온은 원소 뒤에다 이온만 붙이면 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음이온은 뭐뭐화 이온을 붙인다. 근데 산소나 염소는 소자 빼고 산화 이온, 염화 이온 이름 붙인다. 그리고 양이온 표시할 때는 잃은 전자수를 갖다가 먼저 써. 근데 1은 생략한다. 나트륨은 1 생략하고 그냥 플러스만 쓰면 돼.
음이온은 야 황은 전자 두 개를 얻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이온 결합을 보자. 이온 결합을 보자. 이온 결합은 뭐라 했어? 아까 처음에 이온 결합의 형성은 자 이온 결합의 형성은 어떻게 된다?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잃고 비금속 음이온이 전자를 얻어. 그래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지.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단단하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이온 결합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 고체로 존재해. 이온 결합은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자 봐봐.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한다. 왜? 강우야 왜? 전자를 주고받아. 옥텟 규칙. 그렇지.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 다음에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야 머물러 있는 정전기가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하를 띤 물질이라고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봐라. 나트륨은 원래 뭐야 얘들아? 원자번호 11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있어. 근데 이 전자 1개를 잃고 뭐가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일가 양이온이 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전자가 10개인 놈 두 번째 껍질까지 만족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나트륨 양이온이 됐어. 그러면 염소는 뭐야? 원자번호 17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란 말이야.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 하나가 들어와. 그러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뭐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결합을 해. 결합을 하니까 쓸 때는 야 1대1로 결합하지. 왜? 총전하량이 화합물은 총전하량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뭐냐면 양이온의 총전하량합하고 음이온의 총전하량합이 같아야 돼. 그래갖고 0이 돼야 돼. 무조건 화합물은 중성이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1대1로 결합하지. 1대1로 결합하면 양이온을 먼저 써줘. 가운데다가. 그러면 자 이렇게 2개 8개가 되면서 일가 음이온이 돼. 일가 양이온이 돼. 그리고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얘들은 무슨 힘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다?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F는 뭐에 비례한다? 이 전기력은. 전기력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 이것들의 전하량의 곱수에 비례해. 즉 뭐냐? 이건 의미는 뭐냐? 전하량은 가수의 곱이야. 야!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하고 결합하면 1 곱하기 1이야. 이거보다는 1 곱하기 2가 더 세단 말이야. 그리고 1 곱하기 2보다는 2 곱하기 2가 더 세. 이가 양이온하고 이가 음이온하고 결합한 게 더 세. 이해됐어? 그리고 이 R은 뭐야? 거리야, 거리. 거리는 뭐야? 전자 껍질 수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정적인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해. 그러니까 껍질이 적을수록 원자핵과 전자가 너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너무 가깝게 결합하니까 세단 말이야. 이해됐어? 넘겨. 그리고 얘들아, 자 선생님이 아까 지금 말했지. 자 1대1로 결합한다. 그러면 양이온 먼저 써줘.
음이온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어? 자, 그리고 야 1대2로 결합한다. 그러면 하나인 놈을 가운데다 쓰는 거야. 두 개인 놈을 양쪽 끝에 다 쓰는 거야. 아, 얘는 MgO니까 봐 얘들아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1대1로 결합해. 근데 1은 생략이야.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는 거야. 근데 읽을 때는 얘들아 반대야. 음이온 먼저 읽어줘야 돼. 산화 마그네슘. 근데 염화칼슘 봐봐. 염화칼슘 봐라. 얘가 2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 몇 개 필요해? 1 마이너스잖아.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1대2로 결합해. 1은 생략이야. 그러면 칼슘이 하나지. 그러면 칼슘을 가운데다 쓰는 거야. 그리고 염소들을 양쪽 끝에다 쓰는 거야. 가장자리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알아. 봐봐.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하고 이가양이온하고 산화이온 2-하고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야 Mg2 플러스하고 OE 마이너스로 결합하면서 야 자 마그네슘은 12개 했는데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이가양이온이 돼.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배치된 전자 수가 8개야. 그리고 마그네슘도 원래는 8개인데 아예 산소는 8개인데 2개를 얻어. 그래갖고 이가 음이온이 돼. 그러면서 10개가 돼. 그래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지. 그러다 보니까 체각 전자 껍질 수는 전자 수는 8개야. 그리고 봐라. 야 칼슘은 야 원자 번호 20번이야. 근데 전자 2개 잃어버리고 18개가 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같이. 그리고 염소는 17개야. 하나가 부족하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갖고 18개가 돼.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쉬고 가자. 그럼 봐라 이제 공유결합 보자 이제. 공유결합 한번 봐라 얘들아. 응? 어디 갔어? 자 공유결합 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뭐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들어간다.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만드는 거야. 근데 봐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야. 근데 6개니까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지. 그러면 수소는 하나지. 그러니까 수소 2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봐라. 8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6개 있으니까 지가 하나 내놔. 그리고 수소가 하나를 내놔. 하나를 내놔. 수소가 하나를 내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야 얘 2개, 얘 8개잖아. 그럼 만족하지. 옥텟 규칙. 근데 이때 이게 아니야.
이렇게 결합하네. 어떻게 결합하냐? 이렇게 결합해. 이렇게 결합해. 이렇게 결합해. 봐봐. 이게 뭐야? 공유전자쌍이라고 해. 어? 둘이 전자를 공유했잖아. 그러면 얘들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해. 근데 얘들은 공유를 했어 안 했어? 공유를 안 했지. 그래서 얘들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 근데 이 공유전자쌍은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산소 쪽으로 약간 치우쳐. 그렇지만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있어.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근데 이 비공유전자쌍은 누구한테만 속해 있어? 산소한테만 속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밀어내버려. 밀어내버려. 그래서 일자형이 아니라 구분형이 돼. 이해됐어? 왜 그러냐면 봐라 얘들아, 얘들은 반발력이 있어. 전자쌍이면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유건 비공유건 마이너스끼리는 반발력이 있어. 근데 이 반발력의 크기가 자 누가 제일 세냐?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 비공유가 그 다음 공유가 제일 약해.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비공유의 반발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얘들이 이걸 밀어내버려. 밀어내가지고 얘가 무슨 형이 된다? 얘를 표현하면 결합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구분형이 된단 말이야. 구분형. 근데 얘는 야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지 단일 결합이라 그래. 어? 근데 얘는 단일 결합이 두 개인 거지 이중 결합 아니다. 한꺼번에 공유했을 때 전자를 두 쌍을 공유하지 한꺼번에. 그러면 이중결합이야. 전자쌍을 한꺼번에 세 개를 공유하지. 그러면 삼중결합이야. 삼중결합 이상 없어. 근데 얘는 뭐야? 한 쌍씩 따로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단일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에? 이해되니? 그리고 봐봐. 야 수소는 지그들이 이제 뭐야? 하나씩 있단 말이야. 하나씩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야 너 하나 내놔 나도 하나 내놓게 그러면서 두 개 만족합니다. 갖고 얘는 공유전자쌍 한 쌍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얘 표시할 때는 단일결합이라고 했어. 이게 단일결합 하나야. 에이? 이해되니? 근데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 NH3가 있어. 얘는 뭐냐? 질소가 원자번호 7번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그러면 3개가 부족하니까 지그들이 3개,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3개하고 결합해. 갖고 이렇게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3쌍이고 비공유가 1쌍이 있어. 어? 그러면 얘들은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갖고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삼중결합이 아니라. 이해되니? 그 다음 메테인이 있어. CH4. 우리가 끼는 방구, 트림 다 메테인이야. 메탄가스야. 그러면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몇 개? 6개가, 4개가 있어. 그러면 몇 개가 부족해? 4개 부족하지. 그러니까 수소 4개하고 결합해. 수소 4개하고 결합해. 수소 4개하고 결합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유전자쌍이
쌍이 몇 쌍이야? 4쌍이야. 근데 따로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4개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단일 결합이 4개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보자, 이제. 그 다음 산소가 있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잖아.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야.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해. 지그들끼리 2개씩 공유해봐. 그러면 봐. 이렇게. 근데 얘들아 봐봐. 한꺼번에 2쌍을 공유했네. 한꺼번에 2쌍을 공유했네. 얘들은 몇 중결합이야? 2중결합이야. 2중결합. 얘들은 뭐라고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2중결합. 그리고 비공유는 이렇게 돼. 이해되니? 찍어. 태연아, 이제 좀 알겠어? 앞에 부분 모르겠지? 그러면 월요일날 설명 좀 해줄까? 앞에 부분? 안 해도 돼? 월요일날 와야 돼. 이번에 빠지지 마. 그달 있잖아. 태연아, 월요일날, 화요일, 네 수요일날 왔잖아. 선생님 그때 어금니 뽑아갖고 정신이 없었어. 야, 어제까지 피가 났어. 어금니. 어제까지 피가 났다니까. 어금니를 뽑았다니까. 아파갖고 흔들거려갖고. 근데 친구가 뽑아준 치과 의사가 친구야. 근데 걔한테 야, 피 계속 나는데? 그랬더니 야, 피 콸콸 나? 아니, 찔끔찔끔 나는데? 다 처먹어. 그럼 언젠가는 끝일 거야. 그러더니 끝인데 한 4일 걸렸다니까. 뭐 별거 아니야. 피가 맛있어, 새끼야. 자, 과학적으로 피 맛은 무슨 맛이냐? 쇠 맛이지. 왜? 피의 그 적혈구에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그 얘가 산소 혼합을 만드는. 근데 헤모글로빈에 철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왜 피색이 붉은색이냐면, 야, 철하고 헤모글로빈은 철하고 산소하고 만나잖아. 그럼 녹슬면 철이 녹슬면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잖아. 그래서 피부가 혈액이 붉은색이야. 처음 알았어? 우리 조카보다 못하다 너. 자, 보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있어.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야. 4개인데 그러면 4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2개씩 공유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여기 와갖고 또 산소도 2개씩 공유해버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인데 2개를 공유해. 그러면 얘들은 여기서 2쌍 공유하고 여기서 몇 쌍 공유해. 또 2쌍 공유해버려. 그래가지고 야, 4중결합이 아니야. 2중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얘 8개, 얘도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2중결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어. 에이?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2중결합이 2개가 있다. 그리고 비공유전자 쓰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 다음 질소가 있어.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란 말이야. 그럼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해버리는 거야. 바꿔버려.
이렇게. 세 쌍을 한꺼번에 공유하니까 얘는 몇 중 결합이야? 3중 결합이야. 3중 결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해? 이렇게 표시한다. 얘는 2중 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얘는 3중 결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질소가 자기들 원자들끼리 결합은 졸렬히 세.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세다 보니까 다른 놈들하고 반응 안 해. 그래갖고 반응성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자에 요새 있잖아. 저기 누구냐? 제과회사에서 잔머리를 올려. 가격은 올려. 근데 과자량은 줄여. 그리고 질소, 질소를 더 넣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질소를 사는 거야. 과자를 사면.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질소가 왜 좋냐면 얘가 이걸 빠방하게 이어지. 그러면 부셔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 변화되지 않아. 이해됐지? 그래서 다 했다. 선생님이 여기 다 78페이지를 다 한 거야. 이해됐니? 네. 넘어가. 너 문제 안 풀었어? 문제를 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문제 안 풀었어 나? 풀었지 너는? 풀려있지? 저희 그때 여행 갔어가지고 자랑이다 자식. 자 80페이지 넘겨. 80페이지 봐봐. 자, 야 마그네슘하고 염화 리튬은 야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1대1로 결합하니까 양이온 먼저 써주고 음이온을 써주면 돼. 근데 마그네슘은 플로린이나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 플로린이 일가 음이온이지. 그러면 플로린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MgF2가 되는 거야. MgF2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하나인 마그네슘을 가운데에다 그려주고 전자 배치를, 그리고 플로린을 양쪽 끝에다 2개를 그려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가 몇 개 결합하는 거야? 3개 결합하는 거지. NH3지. 하고 단일 결합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CO2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결합하는데 이중 결합이 2개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고온 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보면 자 보자. 저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봐라.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NaCl은 NaCl 하나만 결합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졸라리 많이 결합하는 이렇게 NaCl NaCl 이게 X축, Y축, Z축으로 엄청나게 결합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너무나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고체일 때 이온 결합은 전류가 안 흘러. 왜? 전류 흘러줄 물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얘들은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그래갖고 이걸 이온 결정이라고 그래. 결정이 된다 그래. 소금도 가는 소금 말고 왁소금은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굵은 소금 있지. 굵은 소금은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그러니까 얘는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이해됐니?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이룬다. 이걸 결정이라고 해.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말했지. 이것들은 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야 화합물은 중성이 돼야 돼. 화합물은 뭐가 돼야 된다고? 중성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즉 양이온의 총전환을 합과 음이온의 총전환의 합이 어떻게 해야 된다?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해됐어? 0이 돼야 돼. 어? 그럼 보자. 즉 봐라.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자 어떻게 쓰냐 봐라. 예를 들어볼게. NaCl이야. 에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지. 그럼 얘들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1로 결합하니까 1은 생략이고. 그러니까 NaCl로 쓰면 돼. 그러니까 쓰는 거는 양이온 먼저.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어.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또 MgF2. 얘 이가양이온, 얘 일가음이온이야.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서는 일가음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1은 생략하고 이렇게 MgF2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플로리나 마그네슘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알루미늄하고 산소하고 결합해. 알루미늄 산가양이온이야. 산소 이가음이온이야. 그러면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숫자를. 그러다 보니까 얘는 Al2O3가 된다.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총전환의 합이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즉 봐봐. 얘는 몇 개가 필요해? 플러스 3이 2개가 필요하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합이 얼마가 되냐? 0이 되죠.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음이온의 양이온의 총전환하고 음이온의 총전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이온 결합은 화합물이니까 0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합이 0이 되니까 화학 방식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부분 잘溶이 돼요. 야, 저기 누구냐? 소금 물에 잘 녹지. 근데 왜 잘 녹을까? 뭐냐면 이게 있어. 수화라고 있어. 수화. 이게 고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수용용 상태가 됐지. 그럼 전류가 흘러. 왜? 이온화가 돼. 이온화가 돼. 이것들이 떨어져 나와. 이해됐니? 떨어져 나와. 왜 떨어져 나오냐면 물이 분탕질을 치는 거야. 물이 알고 보면 물도 H2O잖아. 근데 수소 부분은 부분적으로 플러스야. 산소 부분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야.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여러 명이 갖고 이 새끼를 뜯어내버리는 거야. 양이온도 뜯어내고 음이온도 뜯어내갖고 이온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물이 둘러싼다 그래. 그래갖고 이걸 수화라 그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이온은 음이온인 산소 부분이 달라붙어갖고 뜯어내버려. 갖고 물이 둘러싼다 해서 이걸 수화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온 때문에. 이해됐어? 이해됐냐 안 됐냐? 염소는 또 플러스 부분인 수소가 달라붙어갖고 뜯어내버려. 음이온을. 이해됐어요? 이렇게 뜯어내. 이걸 물이 둘러싼다 해갖고 이온화 시킨다 해서 수화라고 그래. 옆에 나왔잖아. 알아?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는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쉽게 나눠진다. 왜? 물 분자가 이온들을 뜯어내가지고 이온화 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흘러. 액체나 수용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돼. 그러면서 전류 흐른다.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봐라.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금방 다 했고, 금속 원소 양이온 먼저 원소기호 먼저 쓰고, 비금속 원소 음이온을 기호를 나중에 쓴다. 그리고 스몰 AB는 간단한 정수를 나타내고 이런 생략한다.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 보자. 염화나트륨 뭐야? 소금의 주성분이지. 염화칼슘 뭐야? 제설제. 눈 오면 뭐야? 성우. 뭘 어디를 계속 보고 있어. 야, 눈 올 때 눈 얼지 말라고 뿌리는 제설제야. 그리고 얘가 뭐야? 물 먹는 하마의 주성분이야. 물 먹는 하마의 주성분. 얘가 수분을 빨아들여. 그리고 탄산칼슘, 석회석이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고, 수산화 마그네슘은 MgOH2다. 야, 수산화 마그네슘은 뭐냐면, 야, 우리가 밥을 안 먹어 아침에. 그러면 요 위산이란 위에서 위산인 염산, 강산인 염산이 나와. 하고 위벽을 자극. 갖고 속이 쓰려. 그때 갤포스를 쳐먹어. 갤포스를 쳐먹으면 갤포스는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약연기야. 얘가 들어오면서 중화가 돼. 그러면서 속쓰림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산을 다스린다 해서 제산제인 거야. 이해됐냐? 그 다음 봐라. 고온결합 물질 있어. 고온결합 물질 있어. 고온결합 물질 무시할게. 아이 새끼 미친 새끼가 쫓아가고 똥침을 하고 그래. 어디 갔냐? 때리고 주셔. 저러다가 이 새끼 간다 쇼 간다 된다. 왜냐면 오토바이는 진짜 불안해. 막 스쳐도 사망이야. 진짜 오토바이가 차하고 교통사고 나지. 대부분 직사예요. 날아가버려. 잡아라.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거 니들이 이제 대학생 돼갖고 오토바이 타는 거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봐. 목숨 걸고 타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은 봐라.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자, 이 공유결합하면 원자들이 2개 이상 모여갖고 뭐가 된다?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은 뭐가 된다고?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정 수의 원자들이 모여서 결합하여 분자를 이룬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분자로 나타내므로 분자식이라고 해. 그러면 보자. 자, 야, O2가 있어. 근데 3O2래. 그러면 야, 얘는 몇 분자가 있는 거야? 산소 분자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산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곱해주면 돼. 3이 6이잖아. 이해됐어? 자, H2O가 물이 2분자가 있대. 2분자야. 물은 2분자야. 그러면 이때 수소 원자는 몇 개야? 4개지. 2는 4니까. 산소 원자는 2는 2니까 2개야. 그리고 물 2분자는 수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2개로 해갖고 총 원자 수는 6개. 이해됐니? 그리고 자, 뭘 비교해? 물하고 과산화수소를 비교하자. 물하고 과산화수소를 비교하지. 그러면 원자의 종류는 같아. 그러나 원자 수가 다르지. 그럼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응? 봐라. 자, 물하고 과산화수소하고는 물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아. 그래서 과산화수소인 거야. 근데 둘은 수소 원자,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원자의 종류는 같아. 그러나 원자의 수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인 거야. 이해됐어?
앞에 나왔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와 분자의 종류 봐봐.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더라도 결합한 원자 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 우리 주변에 공유결합 물질이 있다. 뭐 있어? 질소는 공기 중에 78%가 있어. 그리고 자동차 에어백이나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쓰이고, 뷰테인은 뭐야?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 레인지의 연료고, 설탕 C12, H22O11은 조미료야. 에탄올은 C2H5OH인데 얘는 식용 알코올이야. 얘는 먹어도 라고 또는 소독용 알코올이야. 근데 에탄올 CH3OH는 먹으면 뒤져. 조금만 먹어도 눈멀어. 많이 먹으면 뒤져. 에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야.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어디 살았냐면 저기 서울에 살 때, 서울에 한 20년 살았거든 선생님은. 근데 서울에 살 때 제일 오래 산 데가 강동구 성내동이야. 근데 그쪽에 성내동이 또 있는 데가 있거든. 그 잠실 옆에 성내동이 또 있어. 근데 거기에 살았다. 근데 거기에 그때는 연립 주택이 많았어. 맞고 막 있잖아. 막 그때 이제 롯데월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무용수가 들어왔어. 러시아 애들 있잖아. 처음으로 왔어. 갖고 막 뭐지 퍼레이드 할 때 막 외국인이 등장했어. 그래갖고 우와 엘프다 우리는 좋아했어. 근데 우리 동네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자취했는데 우리 동 자취한데 우리 친구들이 놀러 왔어. 놀러 왔다가 이제 밖으로 술 먹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엘프들이 단체로 돌아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걔들이 우리 옆에 집에 지하에 사는 거야. 단체로. 그래갖고 우와 엘프 출연 막 그러면서 우리 졸라 좋아했어. 진짜 이쁘니까. 그래갖고 와 그랬다. 우리 친구 새끼들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 그래갖고 제발 가라 이 새끼야. 그래갖고 비밀번호 바꿔버렸어. 내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여자들만 온 게 아니라 남자들도 왔어. 근데 애들이 러시아에서는 추우니까 술을 갖다가 도수가 졸라리 높은 보드카를 마신단 말이야. 보드카가 60도야. 야, 에탄올이 60% 이상 포함됐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불 붙이면 불 붙어. 그리고 니들이 저기 중국집 가고 이과두주라고 있어. 요만한 게 있어. 얘가 45도인가 50도가 돼. 얘는 술 먹을 때 술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구나 다 느낄 수 있어. 화해. 근데 이 새끼들이 소주 먹다가 그때는 한 20도 됐을 거야. 소주가 60도짜리 먹다가 20도짜리 먹으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야 우리 만들어 먹자. 그런 거야. 갖고 약국 갖고 아줌마 알코올 플리즈 그랬어. 그러니까 몇 병이나 많이. 그러면 거기에는 파란색 통에 담겨있다가 설명지에 뭐라고 있어.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고 뼈다귀가 X자가 되어 있어. 먹으면 뒤져. 메탄올인 거야. 그거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지들이 이제 막 토닉워터 타고 막 뭐 타갖고 탄산수 타갖고 야 원샷! 그랬더니 원샷 오킬 됐어. 그래갖고 진짜 그때 4명이 한꺼번에 우리 동네 막 구급차 오고 막 경찰차 오고 막 난리 났었어. 진짜 실화야 실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한 방에 가는 거야. 알았어? 자 옆에 봐라. 인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은 봐라.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있어. 공유결합 물질로 생명의 호흡에 필요하고, 물은 공유결합 물질로 우리 몸에 물이 70%에서 80%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물이야. 몸의 체온 조절하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영양분을 운반하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60%는 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금은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로 체액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넘겨.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전기전도성이 나온다. 전기전도성이 나와. 봐봐. 선생님 말했지?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갖고 전류 안 흘러.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돼. 그래갖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응? 흐른다. 자, 그래갖고 보자. 그러면 이때 알아. 자,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전류 안 흘러. 액체에서도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면 이 전기 전도도만 봐가지고 이게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구별할 수 있다. 자, 봐라. 얘들아 옆에 봐. 근데 공유결합 물질에서 애외가 있어. 전류가 흐르는 놈이 있어. 밑줄 그어잉? 가운데 옆에 여기. 야, 흑연은 고체 중에 유일하게 공유결합 물질 중에 유일하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여기 있지?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는 기체 상태에서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으면 이온화가 돼. 그래갖고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일 때 전류 안 흘러. 근데 애외가 있어. 누구? 고체 상태에서는 흑연. 그 다음 기체 상태에서 물에 녹아서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해되니? 야, 우리 선생님이 군대를 엄청 오래전에 갔다 왔어. 한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7년, 28년 됐겠다. 근데 우리 때는 몇 개월이었냐면 28개월이었어. 지금 지금 몇 개월이냐? 18개월이지. 지금보다 10개월 더 오네. 우리 이렇게 4, 7인 28이야. 야, 각 1병, 2등병, 1병, 상병, 병장 될 때 각각 7개월이야. 우리는 7개월이야. 7개월 했어. 우리 위에는 더 길었어. 더 길었어. 몇 년 위에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뭐 얘기가 나왔냐? 갑자기. 흑연 뭐냐? 근데 옛날에는 우리 군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수세식이잖아. 다 좌변기잖아. 옛날엔 똥통이 진짜 똥통이었어.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있잖아. 여름에는 더 분자 운동이 활발하잖아. 온도가 높으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오줌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야.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센스가 있어. 뭐냐면 화장실 가기 전에 물을 갖다가 호스로 있잖아. 적게 나가게 해갖고 이 물 뿌려준다. 그러면 이게 물에 암모니아가 잘 녹아.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그게 생기면서 그래도 냄새는 안 나는 거야. 이제 좀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나. 근데 옛날에 푸세식이어갖고 그랬다. 근데 이거 옛날에 어느 절에 있잖아. 절에서 화장실을 뭐라고 불러? 이런 무식한 놈들아 해우소라 그러잖아. 해소한다. 걱정 근심우자. 장소소자야. 이렇게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라는 거야. 이렇게 싸우면서 근심을 해결하는 거야. 근데 그 절에 있잖아. 스님의 경력은 이제 화장실에서 나타나는 거야. 자, 한 10년 된 스님은 자, 이게 뭐냐면 푸세식이니까 똥이 차지. 그러면 똥이 차면 똥을 누르면 이게 튀길 거 아니야. 근데 10년 된 스님은 딱 똥 싼 다음에 바로 피해. 엉덩이를 치워. 그래갖고 피해. 그 똥튀김을. 근데 20년 된 스님은 어떻게 됐냐 아냐? 야,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서 싸고 나서 똑바로 싸는 거야. 그거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주지 스님은 어쩌냐면 위에서 그네를 꺼내갖고 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싸. 그리고 피해. 그렇다. 잡아.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수용의 상태,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되지. 그러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어? 근데 고무결합 물질은 야 설탕이 고무결합 물질이야. 물에는 잘 녹아. 그렇지만 중성인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얘는 고체일 때도 안 흐르고 액체일 때도 중성인 뭘로 있다?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동을 안 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해됐지? 그리고 순수한 물, 중류수는 전류 흘러 안 흘러?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전류 안 흘러.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선생님은 이제 대학원에 물리학과를 들어갔어. 선생님은.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반도체를 전공했어. 근데 이 반도체를 전공할 때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여러 개로 쌓는다. 그래갖고 전기적 성질을 알아보기 실험을 해. 갖고 고온에서 실험하고 저온에서 실험해. 완전히 좀 온도 팍 내려버려요. 마이너스 207도까지 내려버려요. 막 극하면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이걸 갖다가 멀티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이제 증착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연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물도 뭘 쓴 줄 아냐? DI 워터라고 해갖고 디이오나이즈 워터라고 해요. 이온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만해. 정수기가 아니라 이만하게 두 개가 붙어 있어. 갖고 이온까지 제거해. 얘는 중류수보다 조심히. 그러니까 얘는 진짜 순수한 물만 있어. 갖고 우리 얘들이 이제 랩에 연구실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그러면 입방실 한다고 야 내기를 해. 야 500ml짜리 있잖아. 맥주컵에다가 그 DI 워터를 주고 야 목마르지 이거 원샷 해야지 우리 들어온다. 딱 그래 마시게 해. 갖고 내기를 해. 제 몇 분 만에 화장실 갔는데 내기를 해. 5분 10분 막 그래. 왜? 얘는 흡수될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대부분이 쑥 내려가 버려. 야 변비 있으면 그거 마셔. 자 그럼 보자. 그래서 물은 중류수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러나 물이 묻은 손으로 컨센트를 만지면 위험하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돗물이나 손에 묻은 땀에는 염분 등의 이온결합 물질이 녹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은 물이 묻은 손으로 컨센트 만지면 전류 흘려서 감전의 위험이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중류수의 전기전도성 봐봐. 중류수는 이온이 들어있지 않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중류수는 전기전도성이 없으므로 물질을 증류수에 녹이면 수용의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을 확인한다. 그럼 봐봐. 탐구자료 좀 봐봐. 이온결합 물질과 고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비교. 고체 상태와 수용의 상태에서 다음 물질의 전기전도성 측정기를 담가 전류가 흐르는지 관찰한다. 그래갖고 전류가 흐르면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난다. 그래갖고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황산구리, 설탕, 포도당을 해봤다. 그랬더니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황산구리는 고체 상태에는 전류가 안 흘러. 근데 액체 수용의 상태는 전류 흐르지. 얘들은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근데 설탕, 포도당은 고체 상태에도 안 흐르고 액체 상태에도 안 흘러. 얘들은 뭔가 고온결합 물질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냐? 문제 풀어 이 새끼야. 야, 다 풀고 펴. 또 88페이지 펴. 다음 시간 되면 다 끝내버릴 거야 시험 범위를. 야, 그 다음 88페이지 보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한 물질의 결합 규칙성 보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자, 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단위체가 있단 말이야. 단위체가 여러 개가 모여갖고 어떤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봐라. 이때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보자. 자, 지각은 뭘로 돼 있냐? 지각을 구성한 8대 원소가 있다. 뭐 있어? 여기 봐. 여기서부터 봐. 야, 삼규, 알철, 칼라칼마 외워. 외워봐. 삼규, 알철, 칼라칼마 외워봐. 야, 외워보라니까. 삼규, 알철, 칼라칼마. 삼규, 알철, 칼라. 나트륨, 칼마야. 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이다. 이거 외워라. 뭐라고? 산규, 알철, 칼라, 칼마. 그러면 산소가 제일 많아. 이걸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해. 8대 원소. 근데 봐봐 얘들아. 뭐 있냐면 야, 지각은 뭘로 이루어졌어? 암석으로 이루어졌다. 암석은 또 뭘로 이루어졌어? 광물로 이루어졌어. 또 광물은 뭘로 이루어졌어?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엄마 지각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산소하고 규소지. 산소하고 규소가 모여서 만든 광물이 우리가 일명 규산염 광물이라고. 이게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의 90% 이상이에요. 이해되니?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 전체의 90% 이상이야. 옆에 나와 있어. 너 어디 보고 있냐? 저 시험법이 아니야. 니들? 네. 왜? 여기가 아니라고? 어디까지래? 방금 쌤이 하신 것까지가 시험. 그래? 네. 너희들이 왜 시험법이 짧아? 이 또라이 학교 봐. 너무 짧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들어봐. 여기 시험법이 나왔어? 있어. 학교가 찌질해가지고 하면 시험법이 늦다가 남들하고 틀려가지고.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내가 공부해. 문제 풀어. 문제 줄게. 좀 이따가. 그리고 봐라. 그리고 비규산염 광물이 나머지야. 비규산염 광물은 적은 거야. 노란색 어디 갔지? 있구나. 그 비규산염 광물에 뭐가 있냐? 얘들아, 원소 광물. 야, 탄소로만 된 거 흑연. 흑연이 원소 광물이야. 한 원소로만 돼 있잖아. 원소 광물. 흑연. 그 다음 뭐 있냐 또? 옆에 나왔잖아. 산화광물 뭐 있어? 산화철. 산화철 있잖아. 그 다음 탄산염 광물 있어. 탄산염은 방해석 같은 거 뭐로 돼 있어? 탄산칼슘으로 돼 있잖아. 탄산칼슘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얘들아 또 뭐 또 있냐? 야, 근데 이것도 조심해. 지구 전체는 누가 제일 많니? 지구 전체는 철이 밑으로 깔려 있어. 철이 핵에 있어. 그 다음 철, 산소, 그 다음 규소, 마그네슘 순입니다. 지구 전체는 조심해.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비는 물단지 무액탄 외워라. 물단지 무액탄.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순이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해됐어요? 자, 물이 80% 정도. 그러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빵 제일 많이 처먹잖아.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작을까? 먹는 족족 에너지원을 써요. 주 에너지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지, 그럼 뭐예요? 지방으로 바뀌어. 갖고 피부 아래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살이 찌는 거야. 근데 얘는 뭘로 돼 있나? 수소하고 산소가 있어. 이 중에 무기염류는 무기물이라고 그래. 탄소를 포함 안 하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공기라든지 암석이 뭐야? 무기물이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지만 공기 성분이기 때문에 무기물로 봐줘. 근데 이때 여기에서 봐봐.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은 유기물이라고 그래. 탄소를 포함하고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선생님이 싼 똥 유기물이야. 내가 쌌습니다. 너희들 머리카락 유기물이야. 이런 된장 콩으로 만들었잖아. 유기물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얘는 H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고 얘는 촌 CHON 지질은 초. 여기서 핵산은 뭐야? 유전 물질인 DNA나 RNA야. 첨프. 탄수화물 초. 그러면 선생님이 H2O니까 수소가 제일 많겠네. 2개씩이니까. 아니야. 봐봐. 야,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는 1대2지만 하나당 질량비는 한 개당 질량비는 1대18이야. 이걸 곱해보면 전체 질량비가 나와. 미안해 여기서 2대2야. H2O니까 그럼 곱해봐. 2하고 18이지. 16이지 16. 오늘 왜 이러냐? 머리가 안 들어가냐? 1대8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은가? 질량비가.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아.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 탄소 들어가 있지. 탄소가 많은 거야.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 줄게. 아이고 다리야.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다음 시간 되면 시험범위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 거야. 이렇게 9개? 9개. 힘들어. 한 타임만 하면 집에 간다. 너무 힘들다. 8개만 하면 되지? 알았어.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야.